아이를 키우며 동업으로 사업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육아사업, 동업, 직업관리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지만 지금 저에게 가장 힘든 건 육아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며 성장하는 나를 보며 아이는 잘 클 거라 믿으며 달려왔는데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큰 아이가 유치원에서 힘들어하고 선생님도 이런 아이는 처음이라고 하니 정말 뜻하지 않는 곳에서 한 대 맞은 기분이랄까요. 나는 내 아이의 마음을 잘 알겠는데 어찌 도와줘야 할지 막막합니다. 내 아이 마음 전달도 힘드는데 내 직원들 관리는 그동안 어찌 했는지 자신감도 함께 떨어집니다. 아이 아빠도 육아에 적극적인 편이라 다른 고민은 전혀 없었는데 아이에게 집중하자니 자영업자로 참 힘이 들고요. 그동안 아이에게 집중했던 시간을 점점 사업에 쏟으려고 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요. 인생은 참 계획대로 안 되는 걸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육아와의 선택을 해야 하나 병행의 길은 없나 너무 고민입니다.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이제는 보통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유치원 들어가면 이제 유치원 시간이 좀 나니까, 왜냐면 너무 어렸을 때는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유치원 가게 되면 이제 시간이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알고 계획을 하는데 이제 아이도 마음대로 안 되고 또 계획도 어그러진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아이에 대한 믿음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믿음일까? 간혹 아이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이가 살아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기본적인 상황에서 사고 안 치고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사건 사고 없이 지내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아이를 믿어준다는 건 그게 아니죠. 부모가 아이를 믿어줄 때는 그 아이가 나의 생각대로 살아줄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요, 아이가 어떤 상황 가운데 특히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부모님 마음대로 살았나요? 아니죠? 그 진부한 말이 있잖아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진리거든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갖고 있는 믿음이라 하는 거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 플랜대로 간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아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만 하더라도 우리 애가 둘인데 좀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되게 발랄했어요. 발랄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당연히 유치원에서 잘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치원 보낸 곳이 저희 와이프가 예전에 그 어린이 교사였는데 거기 원장님이에요. 되게 검증되고 훌륭한. 근데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똑같았어요. 근데 적응을 못했는데 그때 약간 멘붕 서졌죠. 왜냐면 일단 벌써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울기 시작하고 애가 이제 선생님하고 피디를 봤는데 비슷해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집만 오면 이렇게 활발하고 열심히 잘했던 아이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그 유치원에서 빼서 아이를 그 유아 스포츠단으로 보냈어요. 이제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적응 못하는 이유가 매우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유치원에 갔는데 뭔가 이렇게 정적인 거예요. 정적인 것에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얘가. 걔를 빼서 그냥 뛰어놀게 했더니 이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이분이 아이가 지금 어린이 여기에 적응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두 가지 있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저희 딸처럼 정말 적응을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 어린데 애들 다 아이와 다르기 때문에 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겨나가고 해결하는 시기가 좀 다르긴 해요. 아니면 진짜 여기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빼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로또 맞은 것인 거거든요. 아이 유치원 보내신 분 없죠? 아니 뭐 많이 있나요? 아이 유치원 보내신 분 아시죠? 병설 유치원. 병설 유치원은 이제 로또예요. 그 다음에 더 로또가 단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가 왜 거기서 정말 못하는지를 자세히 알고 거기 해결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아이한테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본인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권해드린 거는 아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다라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고, 또 여기 선생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이런 아이를 처음 봤다는데 그렇게 아이가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선생님과 같이 아이를 제대로 모니터를 해서 아이가 정말 뭐 때문에 정 못하는지를 보고 해결해 주되, 정말 정 안 되면 저처럼 이게 그 다른 곳에 다른 분위기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환경이 바뀌면 해결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렇게 이거를 찾아가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걱정을 하지 마시되 대신 모니터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은, 저는 저한테 10만 명을 맡기면은 저는 10,000명 정도는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을요. 근데 우리 딸은 못 바꿔요, 제가. 그만큼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그 아이 키우는 것 자체가 힘든 거. 잘 얘기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분이 자기 그러니까 내 아이 마음 전달도 힘드는데 제 직원을 관리하는 건 그동안 어째 했는지 자신감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아이 키우는 거고 직원 관리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달라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다 분리된 거니까 굳이 이렇게 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연관시켜서 하시면 더 다운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